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요, 뇌졸중 치료는 빠를수록 좋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가 이제 아는 지인인데요. 건너 이렇게 통해가지고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통해서 들었을 때 그분이 이제 뇌경색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뇌경색이면은 이거 입원해가지고 치료해야 되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그럼 입원하셨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드렸더니 아니 입원을 안 하고 그냥 집에 계시다는 거예요. 약 드신대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뇌경색인데 입원을 안 하고 집에서 약물로 치료한다? 제가 아는 상식선에서는 좀 이렇게 하진 않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직접 드려봤습니다. 뭐 그렇게 자주 연락을 드리진 않았는데 너무 좀 이상해서 한번 전화를 드려봤어요. 그랬더니 뇌경색이 맞대요. MRI도 찍고 해서 뇌경색이 맞는데 뭐 증상은 이제 말이 좀 어눌하고 이런 증상이 있으셨다고 해요. 이게 언제부터 있으셨냐라고 여쭤보니까 어제부터. 어제부터 뭔가 말이 좀 잘 안 나오고 나와도 좀 어눌하고 이렇게 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병원에 갔더니 뇌경색이다 이렇게 MRI를 찍어보고 의사가 얘기를 해줬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실제로 이제 저랑 통화를 하면서도 뭔가 이 말이 어눌하니까 이게 제대로 이제 의사소통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인분이랑 또 다시 통화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아니 이게 뇌경색이면은 병원에서 입원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받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권고를 받으셨대요. 입원을 해라. 근데 이제 본인이 뭔가 중요한 일이 있다 이러고 그냥 입원 안 하겠다 하고 리퓨즈를 하시고 거절을 하시고 이제 집으로 이제 오신 거죠. 약 먹으면 되겠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신 건데 저는 그냥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게 지금이라도 다시 응급실 가셔가지고 입원하시는 게 낫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안타까운 거는 왜 그러냐 그러면요, 오늘의 주제죠. 이 뇌졸중의 치료라는 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기 때문입니다. 이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너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언제 병원에 가셨어야 되냐면은 이분이 이제 어제 말이 어눌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어눌한 그 순간, 뭔가 어눌해지는 그 순간 병원에 갔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미 하루가 지나버렸기 때문에 사실 지금 병원에 간다고 해서 뭐 아주 뭐 이걸 갖다가 확 뭐 치료하고 이게 뭐 아주 적극적인 치료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래도 병원에 가시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치료의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골든타임. 그러니까 이게 뇌경색이라는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뇌졸중에도 이제 뇌경색, 뇌출혈이 있는데, 저는 지금 이제 뇌경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뇌가 이렇게 있잖아요. 자, 뇌가 이렇게 있으면 피가 갈 거 아니에요. 피가. 혈액이. 가면은 뭐 이렇게 앞뒤로 갈라져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겠죠. 되게 단순하게 그리면. 근데 여기가 뭐 혈전이든 뭐든 이렇게 막힌 거예요. 뭐 피딱지 같은 걸로 이렇게 막힌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피가 이쪽을 못 갈 거 아니에요. 이쪽에 뇌세포가 죽는 거예요. 뇌세포가.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뇌가 기능을 다 하는 거잖아요. 팔 움직이고 다리 움직이고 말하고 얼굴 근육 움직이고 우리가 생각하고 뭐 이런 거 다 뇌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뇌세포가 이쪽이 죽으면 이쪽 뇌세포가 하는 일을 못 하게 돼요. 근데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말을 하는 그 부분에 뇌세포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는 타임이죠.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은 이걸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대의학 기술로 이걸 용해시키는 방법, 이게 만약 혈전이라면 이렇게 녹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걸 이제 우리가 혈전 용해라고 합니다. 아니면은 이걸 이렇게 기계적으로 이걸 이제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쭉 넣어가지고, 저는 이걸 직접 하는 걸 보지는 못했는데 어쨌든 혈전을 직접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려고 하면 빨리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골든타임이, 녹이는 거는 4.5시간, 제거하는 건 6시간 이내에 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긴 하지만 일찍 오시면 일찍 오실수록 더 좋겠죠. 왜냐면은 이거 지금 기다리는 동안에 점점 뇌세포가 죽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늦으면 늦을수록 뇌세포가 죽는 범위가 더 늘어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혈전 용해나 혈전을 제거하는 그런 치료는 모든 사람이 하는 건 아니고, 환자분이 이제 이 뇌졸중이 오고 난 이후에 빨리 병원에 오셔가지고 뇌세포가 아직 다 죽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시행을 하는 치료입니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평생 팔다리 잘 못 쓰면서 지낼 거를 빨리 오면은 정상인처럼 살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휠체어를 타면서 살 거냐, 아니면은 정상인으로 살 거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한순간에 결정이 되는 겁니다. 병원에 언제 가느냐, 그 타이밍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좀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이런 증상이 있을 때 빨리 캐치를 해서 이거는 병원에 빨리 가야 되는구나 하는 걸 미리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는 학교 좀 기본 교육 과정에 포함되어 있어야 돼 생각해요. 예, 뭐 초등학교나 아니면 뭐 하다못해 중고등학교라도 이거 좀 모든 사람이 알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본인 아니면은 본인의 부모님이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 건데, 만약에 부모님이 그랬다, 그럼 부모님이 괜찮아, 나 그냥 집에 있을래라고 하더라도 억지로 끌고 가야죠, 이런 거는. 예. 근데 이분은 안타까운 게 이미 제가 전화를 드렸을 때는 시간이 24시간 이상 지난 상태였죠.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날 때 바로 이제 전화를 하셨어야 되는, 바로 병원에 가셨어야 되는데, 이 얘기는 사실 너무 안타까워 하실까봐 말씀은 못 드렸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예. 자, 그럼 평소에 이 뇌경색이라고 하는 뇌졸중, 좀 일반적으로 뇌졸중이라고 하는 게 나타나는 증상이 뭘까? 생각해 보면요, 뭐 간단합니다. 뇌가 하는 일을 못 하게 되는 거죠. 갑자기 팔다리의 힘이 빠진다거나, 특히 한쪽으로 팔다리의 힘이 빠진다. 또는 아까 말씀드린 이분처럼 갑자기 이제 말을 못 하게 된다. 말이 어눌해진다. 뭐 이런 증상이 있겠고, 또는 못 알아듣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못 알아듣는다. 또 엉뚱한 소리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세상의 반쪽이 컴컴해진다. 갑자기 한쪽 눈이 이렇게 밝아졌다가 어두워졌다가, 안 보이다가 보이다가 한다. 또는 갑자기 어지럽다. 또는 뭐 넘어지려 균형을 못 잡겠다. 라든지, 이건 이제 소뇌 쪽의 문제가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또는 이제 뭐 갑자기 머리가 너무 아프다든지, 심한 두통. 또는 갑자기 의식이 흐려진다든지.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 뇌졸중이에요. 뇌졸중의 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뇌졸중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이 갑자기죠.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꼭 이런 증상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갑자기 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은 변화가 발생하면 병원에 가보시는 게 안전합니다. 아니면은 일단은 아닌 거죠. 그냥 좋은 거죠. 그냥 뇌졸중은 아니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 거고, 병원에 가서 별로 나쁠 건 없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의 증상이라면. 왜냐면 이 결과가, 아웃컴이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24시간이 지났는데도 왜 입원하러 또 다시 병원에 가보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첫 번째는 모니터링이에요. 모니터링. 그러니까 이게 증세가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막 한쪽 팔다리가 다 마비가 왔어, 이러면 무조건 다 병원에 가십니다. 이거는 그냥 집에서 볼 사람 없어요. 근데 애매하게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문제. 그러니까 뭐 한쪽 팔에 좀 힘이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근데 또 조금 뭐 한 몇 분 있다 보니까 또 좋아지는 것 같다가, 또 몇 분 있다 보니까 또 조금 힘이 빠지는 것 같고, 이럴 때 가야 되는 거예요. 이럴 때가 완전히 어큐트. 정말로 녹이면 바로 녹여서 완전히 회복될 수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요때 딱 캐치해서 병원에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증세가 악화되는지 이럴 때 좀 봐야 되는 건데, 또는 또 이런 것도 봐야죠. 삼키는데 문제가 없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침을 삼킨다든지 밥을 먹고 밥을 삼킨다는 게 굉장히 조화롭게 이루어져서, 침을 삼킬 때 그게 식도로 넘어가야죠. 기도로 넘어가면은 계속 막 기침하고 막 폐렴 생기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이런 삼키는 게 잘 안 되고, 그래서 뇌졸중 환자분들이 폐렴이 잘 생깁니다. 폐 쪽으로 자꾸 들어가서요. 그걸 이제 우리가 아스피레이션 뉴모니아,
흡인성 폐렴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실제로 많이 와요. 많이 와가지고 중환자실에 입원해가지고 폐렴 치료 같이 하는 경우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삼키는데 문제가 있으면은 일단 금식을 해야 되죠. 금식을 하고 이제 콧줄로 공급을 한다든지 정맥 주사로 공급을 한다든지 다른 방법을 취해야 되는데 그런 건 집에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병원에 가야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또 혈압을 잘 모니터링 해야 되겠죠. 혈압은 사실 뭐 뇌졸중 때는 그러니까 뇌경색 때는 조금 높은 혈압을 허용을 해줍니다. 이렇게 뭐 200까지도 그냥 보기도 하고 그래요. 180은 그냥 보고 200까지도 그냥 본다. 왜냐면은 혈압이 일단 막혔으니까 일단 혈압으로 좀 혈류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혈압 같은 것도 모니터링 해줘야 되고 또 열 나는지 이런 거 좀 봐야 되고 다른 증상 없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입원을 해서 좀 보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당도 봐야죠. 당. 네. 이게 왜냐면은 당이 올라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당뇨가 없다고 하더라도 이 뇌경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기 때문에 스트레스 심하면 우리 몸에 당 올라가잖아요. 당 올라가면 또 이 뇌경색이 그 예후가 좀 안 좋아집니다. 예, 당도 모니터링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하이드레이션. 수액을 좀 맞아야 돼요. 수액을. 그러니까 일단 몸에 뭔가 볼륨을 좀 빵빵하게 유지를 해줘야지. 이게 막혀서 결국 생긴 거잖아요. 막혀서 생긴 거니까 뭔가 수액을 공급을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많이 피가 잘 뇌세포 안으로 들어가게 해줘야 돼요. 그게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수액을 드릴 때는 보통 그냥 소금물, 우리가 이제 보통 의사들은 노말셀라인이라고 하는 얘를 줍니다. 그러니까 농도가 조금 낮은 거를 안 주고요. 그냥 등장성 우리 몸에 있는 그 농도랑 똑같은 전해질 농도를 갖는 용액으로 드려요. 왜냐하면 뇌 세포가 붙지 않도록 이런 걸 좀 신경 써가지고 해드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갑자기 왜 이 뇌졸중이 생겼을까? 이거 찾아봐야죠. 왜 일어났을까? 그러니까 뭔가 이 위험 인자가 있었겠죠. 위험 인자라고 하면은 뭐 대부분은 이제 좀 나이입니다. 나이. 고령층에서 이제 생기는 경우가 많고 또 고혈압, 뭐 심장병, 당뇨, 뭐 담배 태우시거나 술 드시는 분, 그다음에 고지혈증, 뭐 이런 게 다 위험 인자가 돼요. 위험 인자가 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연세도 많으신 분이 아니었고 뭐 혈압도 없었고 당뇨도 없고 담배도 안 태우시고 술도 거의 안 드시는 그냥 아무 없는 분이에요. 근데 갑자기 뇌경색이 왔다는 게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뭘 해봐야 되냐면 심장검사 해봐야 돼요. 심장검사. 그냥 보통 하는 뭐 심전도 같은 게 아니고 24시간 동안 그 홀터라고 해서 심전도를 계속 모니터링하는 장치가 있거든요. 이걸 달아서 혹시 숨겨진 부정맥 같은 게 있진 않았는지 체크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해가지고 판막 같은데 뭔가 병이 없는지 이런 걸 좀 살펴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병원에서 해서 만약에 이런 원인이 있다면 이걸 제대로 밝혀내서 치료하지 않으면 앞으로도 계속 뇌경색이 오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뭔가 찾아야 되기 때문에 또 입원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아시는 가까운 분이 좀 말이 어눌해졌는데 좀 그냥 집에서 볼까 이렇게 얘기하시면 그냥 끌고 119 불러가지고 병원에 바로 가세요. 바로 한쪽에 만약에 힘이 빠진다 싶으면 그냥 그 순간 바로 119로 불러가지고 바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까지 그냥 응급으로 해야지 이제 좀 회복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질환에 해당이 되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런 질환이 이거하고 이제 급성 심근경색이라고 있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장에 이제 피를 공급하는 혈관이 막힌 거죠. 심근경색이라고 하면. 근데 이제 심근경색의 경우에는 이렇게 끌고 가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병원에 가십니다. 왜냐면 너무 아프니까. 가슴이 너무 아파서 버틸 수가 없으니까 병원에 그냥 가시는. 아니면은 그냥 뭔가 사단이 나요. 그냥 의식을 잃는 날지. 이건 병원에 안 갈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리는데, 이런 뇌경색 같은 경우에 좀 애매하거든요. 좀 힘이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빠지는 것 같기도 하고, 좀 애매하다. 그냥 좀 집에서 볼까. 이러는 분들이 간혹 있단 말이에요. 많지는 않고, 이래도 보통은 병원에 가시는데,
간혹 가다가 그냥 집에서 볼까? 이런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빨리 병원에 가시는 게 좋다. 이렇게 이 한마디를 딱 해주셔서 그분이 만약 병원에 가신다. 그러면은 그분의 평생을 여러분이 그냥 삶의 퀄리티를 완전히 바꿔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오늘은요, 뇌졸중의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